씨 결혼했어요? 했어요. 그 키 큰 애랑? 옛날에 이제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나와. 근데 그 이소라 씨 뭐 하세요? 모든 이소라 씨 그러면 저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아, 이름이 같으네. 예? 형님, 시작 전에 제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살짝 한 번만 걸을게요. 좀. 피곤한데 걷는다고? 네, 피곤해서 살짝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아, 야 대박이야. 네. 이 골 스튜디오 이 슬리퍼를 여기서 본다라는 게 이게 대박이라니까. 아, 이거를 이미 알고 계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처음 나올 때 5, 6년 전에 네. 이걸 신고 지금까지 계속 신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냥 집 밖에 갈 때도 동네에서 신고 네. 그럼 난 집 안에서도 이걸 신어. 아, 집 안에서도? 우리 식구들 다. 너무 웃긴 게 며칠 전에 쿠팡을 통해서 네. 이거를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우리 짠한 형이 나온다는 거야. 좀만 기다릴 걸. 이게 신체 밸런스를 향상시켜줘가지고 피로도를 조금 줄여주는. 그래서 이거 뭐 축구 선수들이나 이 스포츠 선수들이 네. 발 편하게 하려고 되게 많이 신고 울버햄튼 네, 선수들이 신는 그치? 슬리퍼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아무튼 나중에 꼭 집에서 신어봐.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보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야, 아유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또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당연히 성철이도 반갑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마어마하셨어. 아무튼. 네. 성철이랑 이번에 또 이제 작품 해가지고 뭐 좀 막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너무 좋았어요. 레전드라더니 머리도 세고 주름도 지고 벌써 이렇게 늙으면 어떡해. 성철이랑 뭐 우리 영화 홍보를 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너무 많은 배우들한테 동엽 씨가 너무 인기가 많고 아유. 좀 굉장히 매혹적인 사람인 것 아유, 같아. 아유, 아유. 그래서 그게 뭘까? 그래서 한 수 배우려고 나왔죠. 아이고. 박사님 저 홍보하러 나왔어. 아 그럼 오늘 영화 파과 얘기는 뭐 성철 씨만. 나중에 따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저는 옆 씨를 보러 아이고 나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어디 있다가 오신 거예요? 샵에 있다 오신 거예요? 요즘 연극 연습해요. 연극 제목이 헤다 가블러. 해다가 불러? 예. 무슨 뜻이에요? 나라만 어디 나라만 해다가 불러. 여자 이름이에요. 동엽 씨 너무 저기 호철 씨도 초대하고 싶지만 벌써 매진이 되는. 그래요? 너무 멋있다. 성철이 약간 표정이 파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다가 불러 얘기만 말씀하시네. 저에게도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술 못 드신대? 술 못 드신대? 했는데 딱 구체적으로 윈저를 말씀 주셔서 맞아 그래 누나가 우리 누나가 예전에 좋아했던 걸 그냥 아직도 계속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윈저가 아니고 윈저 뱅테앙. 윈저 뱅테안. 아니 어디 한 번 봐요. 그게 윈저예요? 예, 이거 윈저. 맞아. 나는 이걸 프랑스 친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이거 봐. 윈저 21이라고 쓰고 윈저 뱅테앙이라고 읽더라고. 그런데 이게 한국 술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맛있네. 네. 윈저 17년보다 맛있는데? 나이트를 가면 나오는 게 윈저 17년이에요? 다른. 예전에. 네, 네. 야, 지금 음미하시면서 예전에 그 감사합니다. 느낌. 뭔가 여기가 근데 어땠어?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 그치? 뭐가요? 촬영할 때. 영화? 아니, 그리고 인간 이혜영.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정말로 딱 나왔을 때,
그때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저런 여배우가 아, 그만. 그만. 아 칭찬 물론 좀 쑥스러워하시는 거. 칭찬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야. 근데 진짜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저도 SBS 개국 하면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때 SBS에서 처음에 좀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누나가 뉴스를 그때 진행을 하셨어. 뉴스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딱딱한 뉴스가 아니라 뉴스 쇼라고 그래서 그때 이계진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선배님하고 네, 예. 욕을 많이 먹었어. 앵커를 하시면서요. 아니 뭘 욕을 그때 사람들이 너무 파격적이니까 이게 뭐야 근데 또 1년 가까이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네, 한 10개월. 그때도 멋있고 작품에서도 멋있고 아, 그랬었어요. 그렇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진짜예요. 아니게 진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네. 역시 동엽 씨 최고. 아니 거친 우리 안주 안주구나. 회가 있네? 미친 거 아니야?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근데 옛날에는 평생 결혼 안 할 것 같은 이미지였거든. 그냥 되게 멋있게, 우아하게, 자유분방하게. 그런데 그렇게 딱 결혼을 하셨을 때, 야 진짜. 아니 동엽 씨 결혼 얘기 좀 해보세요. 저요? 동엽 씨 결혼했어요? 했어요. 누구랑? 저 그 키 큰 애랑? 아니 나는 나는 사실 동엽 씨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게 그 키 큰 애 때문이었어. 언젠가 하여튼 나를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딸을 낳았을 때예요. 그런데 운동화를 사갖고 왔더라고 나한테. 딸 운동화 조그만 거 너무 예뻐. 얼마나 사람이 자상하고 따뜻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키 큰 애가 친구가 동엽 씨래.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떤 남자길래.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왜 웃어요? 아니 키 큰 분은 예 지금 아직도 혼자 계시고 뭐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키 큰 분은 계시고 저는 이제 키 적당한 분하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베를린 영화제도 초청이 네, 갔다 왔어요. 처음 가신 건가요? 네, 전 처음 봤어요. 선배님은 처음 가신 게 아니죠? 베를린에 한 40년 전에 가보긴 했어요. 와. 40년 전이요? 네, 그때 하명중 감독 영화 중에 땡볕. 땡볕 그거 경쟁 부문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가봤고 40년 만에 지금 이 조각 역할 화과로 간 거죠. 그때는 기억에 남는 게 땡볕이란 영화의 여자 인물들이 그게 1930년대 배경인가? 배경이에요? 예. 일제 예. 그 치하에. 근데 여성들이 무척 그 천대받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실제로 너희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미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40년 만에 조각 같은 캐릭터로 나타난 거죠. 천대라니. 킬러가 돼서. 그렇죠. 근데 40년 전에 베를린 갔을 때는 그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때 어땠어요? 베를린 장벽 있었을 때고. 베를린 장벽도 있었어. 그리고 우리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못하게 했어요. 위험해서? 그렇지. 아니 왜냐면은 저는 촬영 때문에 베를린을 갔는데 베를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런 뭐 파티 클럽 뭐 이런 게 너무 네. 발달한 도시라고 해서 전 세계인들이 막 베를린에 와서 막 놀고 즐기고 그때 40년 전에도 무슨 클럽에 갔는데 네. 뭔가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베를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뭐랄까 자유로움, 자연스러움 이런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이제 저는 좀 늦게 갔고 현지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희 영화 관계자분들 많이 가 계셨어요. 근처에 있는 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속옷 체크를 한다고. 그 남자는 바지를 입으면 못 들어간다? 네, 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 뭐 그런 거 많은. 뭐 아무튼 뭐 엄청 근데 거기가 약간 핫한 데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입고 가면 아유. 못 들어와요. 네, 그걸 입밴이라고 해요. 입구에서 뺀지. 뺀당하는구나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아유. 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걸 다 안 입고 요것만 입는. 맞아. 아 그래요? 그거예요. 매력 있다. 갑자기 부럽다. 아이템이 하나 있는 거 아이템이. 이따가 분위기 좋으면 한번 너무 웃기다. 아 지금 해요. 지금 아, 빨리 한 잔 더 마셔. 아이고. 예. 근데 뭐 그 막 정말 영화 지금 인터뷰도 많이 했을 테고 뭐 얘기 계속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철이가 파과 어떤 영화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근데 파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그 명칭을 되게 생소해 느끼시죠. 그렇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 촬영할 때 화과? 뭐 파묘 2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파묘 잘 되니까 뭐. 실제로 파과라는 소설이 60대 킬러를 다룬 소설인데 그 60대 킬러의 늙음, 이 나이듦, 이 노화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전설적인 킬러를 담은 것도 있거든요. 혜영 쌤이 우선 액션을 하셨고 거기서 맡은 역할이 그러면은 저는 투라는 역할이고 투. 이제 선생님을 쫓는 네. 젊은 킬러예요. 아 킬러. 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둔 60대 킬러와 네. 이제 막 올라온 20대 킬러의 어떤 싸움. 아 그녀에게 은퇴는 없다. 그냥 은퇴는 저는 예고편을 봤거든요. 예고편이 너무 막 숨막힐 정도로 하는데 그 중에 대사가 선생님이 이제 죽여도 되니?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게 뭐 약간 닭살 돋더라고요. 네, 킬러가 소름 돋죠. 아 닭살 돋으면 잘못했는데 소름 돋아주시면 소름 돋을 소름, 때 이렇게 네. 닭살 같은 게 올라오는 네, 거 소름 정정 다시 감사합니다. 소름 돋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레전드라더니 벌써 이렇게 늙으면 어떡해? 무슨 수작이야? 강봉회가 왜 타깃이 된 거야? 그 수의사는 지켜줘야 될 대상이고 난 청소해야 될 쓰레기고 죽여도 되니? 당신은 절대 남이 돼. 지옥에서 보자. 아 이게 뭐가 그 느낌이 이 보고 싶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로. 근데 안 오실 거죠? 예? 보고는 싶어. 근데 극장엔 안 가. 아니 극장을 가본 지는 조금 되긴 됐어요. 근데 극장에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 선배님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진짜. 지금 너무 놀란 게 거짓말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았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어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뭐 네, 사실 우리가 무슨 파과 홍보를 동엽 씨 여기 나와서 뭐 한다고 해서 손님이 더 많이 들고 이런 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고 올 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동엽 씨를 보러 온 거고, 정말. 근데- 그지? 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따로 있어요. 그럼요. 아, 근데 그죠? 혹시 보고 싶은 사람 보겠죠. 영화를 보는 혹시 관객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볼까 말까 뭐가 조금 뭐 그러다 좀, 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걸 꼭 극장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우리 파과는 역시 성철이도 너무 멋있었고 저도 정말 목숨 바쳐서 했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액션씬이 쉽지 않았을 아이 텐데. 정말 저 쉽게 배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도전할까 말까.
근데 도전을 선택한 거죠. 너무 멋있다. 그런데 굉장히 하여튼 힘들었고 액션을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이 류승환 네. 감독이랑 뭐 20여 2000년대 년 전에 초반이었잖아요. 네, 네. 20년 전에 하고 지금 처음으로 또 액션을. 그렇죠. 와. 근데 그때는 젊었고 네. 그리고 또 아침에 기상하면 정동 무술 감독 만나러 가요. 그래서 보람의 공원 뛰고 처음에는 저 100m도 못 뛰었어요. 근데 그 운동장을 막 돌고 막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노 감독님, 무술 감독, 이분은 조각을 탁 힘 빼고 그냥 쿨하게 전혀 이 긴장이 들어간 사람이 아닌 걸로 그러면서 어느 순간 확 제압하는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웠어. 막 이거 액션도 그렇고 막 뛰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뛰는 거 찍고 나면 발목 아프고 뭐 누르는 거 찍고 나면 손목 아프고 그냥 모든 게 그랬어요. 근데 뛰는 것도 킬러니까. 엄청 잘 뭐 이게 예를 들어 뭐 슉슉슉 거기서 그리고 막 이렇게 뛸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뛸 수 없어.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저 스턴트가 있었어요. 스턴트가 굉장히 고생을 했고 스턴트는 어리잖아요. 저는 60대 이상의 그 여성이고 하니까 몸을 늙게 표현해야 된다는 게 그 친구가 어려웠어요. 그렇네. 그런 게. 걔는 막 힘이 넘치니까. 그래서 선생님 갈비뼈 금 가지고 그랬어요. 갈비뼈 3개 나갔어요. 와. 자랑하시더라고요. 갈비뼈에 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의 가장 슬픈 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가만히 낫기를 바라야 낫기를 치료가. 기다려야 되고 깁스를 할 수도 없고 뭐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금 가지고 나서 찍어야 되는 분량이 저희 클라이막스. 저희 둘이 액션하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걱정인 거죠.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갈비는 진짜 바로 나가니까 컷하면 괜찮으세요. 응, 그러면서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지금 다 낫죠? 아, 그럼요. 그렇죠. 혜영 선배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기회잖아. 그쵸. 하면서 뭐 좀 느낀 게 있겠네. 다른 작품 할 때랑 또 다른. 서로 막 죽고 죽이는 킬러의 느낌이니까 파과 소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조각이란 캐릭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혜영 쌤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걸 쌤이 또 해주셨고 그러니까 전 대입하면서 보는데 그냥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다. 저는 진짜 어떻게 성철이 같은 배우를 만나서 저는 옛날에 배우 이렇게 시작할 때는 상대역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늘 혼자였어요. 늘 혼자였고 뭐 정부 역할을 한다거나 남의 남자를 뺏는다거나 그러니까 여자의 배우의 그 존재가 남자의 상대적 존재잖아요. 그 옛날 우리 데뷔할 때만 해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철이 같은 상대 역을 만난 거죠. 그랬는데 성철이가 너무 고맙지. 응? 성철이가 근데 이렇게 액션 씬도 하시고 이제 엄마 역할도 많이 하시고 네. 멜로 연기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우 그런 선배님이? 느끼한 단어 쓰지 마세요. 선배님하고 멜로를 하고 싶어하는 배우분들이 아 많으셔서 그쵸. 예전에 한석규 선배님도 인터뷰 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격정적인 멜로를 한다면 이혜영 선배님하고 너무 하고 싶다. 저는 보셨어요 그 인터뷰? 아니 저는 아니라고 좀 전해줘. 왜요? 상상도 못한. 또 있어요. 최민식 선배님도. 맞아 최민식 선배님도 선배님도 얘기했다. 멜로를 한다면 알아. 그래서 네. 얘기 들었어요. 민식 씨는 여러 번 봤으니까. 카지노. 카지노 때. 그 최민식 배우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 애정의 조건 그런 약간 코믹하면서도 홈 드라마처럼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맞는다. 우리는 샤이닝처럼 서로 그냥 죽여버리려고. 부부였지만 뭔가 공포, 스릴러 이런 게 재밌지 무슨 그런 거 아니다 그랬는데 뭐가 조금 알콩달콩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그 최민식 왜냐하면 선배, 그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최민식 선배님한테 그래서 살 빼고 오면 멜로. 아니 민식 씨가 좀 동그래진 거예요. 아니
아, 그건 옛날- 그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역할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것 같아. 역할 때문에. 멋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만약에 그런 부부. 민식 씨하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참 불편한 배우들이 있어. 내가 웬만하면 배우들하고 앙상블이 잘 되거든요. 대부분의 배우들하고 잘 맞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있어. 연기에 방해가 돼. 그런 배우가 최민식, 최민수. 와 진짜요? 최민식, 최민수 둘 다 어려워. 연기가 내 맘대로 안 돼. 그분들도 워낙 세니까 그쵸? 나도 모르겠어. 아, 연기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데 안 가지? 그게 최민수하고 하필 민차 돌림. 차빈. 아이, 민수 씨하고 민식 씨하고 오해하겠다. 뭘 너무 왜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의 세계가 있는 그럼요. 내가 만난 남자 배우들 중에서 성철이 빼고 최고. 최민수, 최민식. 그럼. 그럼요. 그럼. 아유,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지금 실례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우리 아들은 군대 갔어요. 아 그래요? 아들은 군대 갔고 딸은 대학원 다녀. 선배님 실제로도 그러면 아드님한테 아들 이렇게 하시나요? 그럼요. 진짜요? 그 소리가 너무 우리 듣기 아들. 좋은데. 아들, 말썽. 우리 아들은 정말 윗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받고 아랫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는 그런 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용감한 군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엄마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네요. 그 드라마에서 조승우 엄마, 소지섭 엄마. 이민호 엄마. 맞아요. 그 근데 중에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 한 번 한 것 같아. 엄마 아들은 나잖아. 걔가 중학교 때인가 뭐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작품 보면서 아들 막 이러니까 아니 우리 아들도 아들 있어요? 네, 딸도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 몇 살? 딸은 고3, 아들은 중3. 힘들겠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조심스러운 게 중3이 되니까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그래 이거 없었던 걸로.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너무 나이스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것도 언급 자체를 별로. 우리 애들은 정말 특별해요. 선배님이 배우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집에서 텔레비전도 안 보고 아이들 위주로만 모든 걸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몇 살 때 알게 되신 거예요? 친구들이 니네 엄마 텔레비 나온다 그래갖고 알았어요. 네. 나만 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도 취했니? 기분 좋은 게 올라오죠. 기분 좋은 게 올라오죠. 기분 좋다? 그럼요. 얼음을 좀 타볼까요, 쌤? 난 추운 거는 안 좋아해. 누나께서는 가성비 짱이네. 지금 이 한 3잔 드시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시니까. 야, 가끔 남편분이랑 이렇게 술 한 잔씩 가끔 하세요? 남편 술 못해요. 그래요?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요리할 때 와인 마시면서 막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낭만있다. 드시면 뭐 기분 좋을 때는 노래도 부르시고. 아니요. 그냥 조용하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제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키 큰 분, 키 큰 애 키 큰 분 말고 다른 이소라의 노래 프로포즈 잘하는 나오셔서 노래를 하신 게. 큰 애라니. 키 큰 분, 죄송해요. 아니. 아무튼 노래 잘하는 분, 노래 잘하는 노래 잘하는 분, 네, 거기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노래를 또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아니에요. 나는 어서 노래 배워본 적도 없고 그때 이소라 씨한테 혼났어요.
좀 맞게 부르라고. 아 정말? 그게 방송에 나가는데 아니 무슨 저한테 뭘 맞게 부르라는 말을 해요. 뭐 그 정도 하면 그냥 배우가 나와서 그 정도 하면 된 거지. 근데 그 이소라 씨는 뭐 하세요? 그분도 요즘 뵐 수가 없네요. 뭐 계속 음악 작업하고 뭐 계시겠죠. 예. 너무너무 정말 너무 뛰어나고. 모든 이소라 씨 근황을 저한테 여쭤보지 마세요. 아 진짜 이거 웬일이야? 아, 이름이 같으네. 깜짝 놀라요. 깜짝. 아 너무 큰 분, 노래 잘하는 노래 잘하는 분. 근황을 왜 저한테 계속. 아니 내가 어렸을 때 알던 우리 동네에 살던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보라고 동생이 소라야. 네. 그래서 내가 그 키 큰 애한테 너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니? 아, 혹시나. 그 소란가 해갖고 그랬더니 저 보라 언니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분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이야. 하게 될 줄이야. 네. 아, 근데 선배님도 그러면 신인 시절이 있으셨었나요? 좀 파격적인 신인의 등장 느낌이잖아요. 근데 모든 배우들이 네. 한 10년 주기인 것 같아요. 그죠? 60년대에 유명했던 감독, 배우들. 70년대를 또 이렇게 80년대 다 한 10년 주기로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게 근데 있죠. 어느 시절부터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주기가. 그렇지. 어느 시절부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데뷔하는 배우들은 60년대 너희들이 하는 거 그건 너무 낡았어. 나를 봐 이러고 했다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80년을 열 때 70년 이러면서 80년을 열었어요. 네네. 90년대 애들도 똑같이 행동하더라고.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 자기 90년대지? 그 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은 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거야.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제 목소리나 약간 딕션 이런 게 좋으셔서 혹시 후시 녹음을 뭐 다른 성우분이 하셨는지 아니면 아니 저는 거의 제가 다 했고요. 저 목소리 좋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데 저는 사실 그 소리의 한계 때문에 네. 또 지적받은 거 많아요. 어미 처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이런 거 지적 많이 받았고 역할할 때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서울 말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투리. 서울 사투리.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싸울 때도 왜 이래 너? 이러는 거하고 왜 이래? 이러는 거하고 느낌 많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좀 차갑잖아. 그지? 니 미친나? 뭐 이러면 좀 따뜻하잖아. 너 미쳤니? 이러면 좀 따뜻해 보이진 않는 거죠. 니 미친나? 니 미친나? 오, 좀 정감 있네요. 아니 나 이래도 좀 싸납지. 저 너무 지금 니 미친나? 니 미친나? 진짜 귀여우시구나. 너무 소녀 같으세요. 맞아. 그때 누나가 처음 활동할 때 대부분 정형화된 그 느낌이 있었거든. 뭐 남자건 여자건 예상이 되고 어떤 캐릭터, 어떤 연기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근데 누나는 많이 달랐지. 튀었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와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관계자들은 또 그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나는 누나 진짜 팬이었으니까. 진짜 팬이었으니까. 동엽 씨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진짜 누나한테 너무 죄송한데 없었어요. 아니 농담이에요. 솔직히 나도 마찬가지야. 없었어. 바보. 그것도 몰라. 이랬지. 날 인정받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 맞아. 보는 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건 아니야, 나도. 근데 생긴구만. 티라미슈 케이크 나왔네요. 공교롭게. 좋아하세요? 티라미슈 케이크를? 전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네. 주문할 때 약간 전혀. 왜냐면 제 와이프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티라미수 케이크. 네, 그러면서 진짜 팬으로 너무 빠졌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사람수 모르시니까 설명을 좀. 그 이제 성철 씨가 예전에 그 티라미수 케이크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한번 해봐. 성철이 뮤지컬. 아 노래 같은 진짜 거는- 잘하죠. 성철아 노래 좀 한번 해봐. 에이 생일. 나 정말로 듣고 싶어. 제가 또 따로 불러드릴게요. 아니 지금. 아니 딱 나와야지. 하나 둘 셋 넷. 제가 카메라 안 돌면 바로 해요. 요즘 애들은 이게 문제야. 첫 데뷔작이 뮤지컬. 나요? 네. 저는 윤복희의 언더스타디로 배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 하나 둘 셋 넷. The hills are alive with the sound of music. 이제 안 돼. 너무 좋은데. 한 소절만 했는데도 멋있다 누나.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제는 그런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노래가 안 돼. 아, 윤복희 선생님. 네, 윤복희 선생.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고3 교복을 입고 오디션을 보러 갔어. 그런데 딱 뽑힌 거예요. 윤복희 언더스타디로. 그게 처음 데뷔를 네, 하신 네. 뮤지컬로. 그럼요. 그때 뭐 아주 빛났어요. 지금도 빛나시죠? 아니 진짜로. 지금 너무 빛나시죠? 지금도 빛나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님이 혹시 그 만나뵙게 되면 여쭤보고 싶었던 건 유학을 많이 갔다 오셨는가. 왜냐면 이제 그런 이제 어투나 아이고 약간 외국. 유학이라니요. 저는 아주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고요. 아 진짜요? 유학은 아니에요. 유학은 아니고 유학은 아니에요. 파리에 한 2년 정도 산 적은 있어요. 그때 파리는 왜 가셨어요, 쌤? 친구 따라 강남 갔는데 사실은 뭔가 배우로서 어떤 그 한계에 부딪혔나 봐.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가셔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신 거죠? 파리. 네, 거기서 만났고 데이트를 했어요. 너무 낭만적이다. 대박이다. 너무 낭만. 그냥 같은 한국 분이라서 이렇게 서로 말 걸다가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뭐 하여튼 그건 비밀인데요. 덕분에 프랑스 남자는 못 만났죠. 지금 좀 배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야. 엄청 매력에 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쎄 매력 있다고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굉장히 둘이 달랐고 서로 갖고 싶은 거를 상대방이 갖고 있었어요. 같지 않은 그래서 부분을. 그런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제임스 본드가 되고 싶었고 저는 본드 거울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007하고 본드 거울이 만난 거죠. 오. 여행만 하면 되는데 결혼을 한 거죠. 여행만 하면 되는데 결혼. 대박이다. 요트 타고 매력적이다. 성철이도 뭐 혹시 여자친구나 아니면 관심 가는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해본 적 있어? 쌤하고요? 너 개인적인 애인? 얘기 전혀? 애인에 대해서? 네. 너 애인 있어? 없어요. 저희는 그런 얘기 다 하면 저희는 사적인 얘기를 거의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없다고 하면 진짜 그 여자친구 좀 서운해하지 않아? 아니 어때 진짜? 진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던데 옛날에. 아니 파과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 여자친구가 없어? 아니 근데 그럼 우리나라 남자친구는 있어? 그렇지.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전혀 아니에요. 농담인데 뭐 또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그냥 뭐 스트레이트로 여성에 관심 많고 그거지. 그쵸. 뭐 다 수륙 양용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누나 많이 드시네. 정말? 네. 혹시 댁에서 너무 맛있다. 많이 드실 때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술 마시거나 뭐 그러면 음악 듣다가 신나는 거 나면 혼자 이렇게 춤을 춰. 너무 못 추고 너무 흉한데도 혼자서 새벽에 끔찍하지. 상상 못. 그 순간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왜냐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뭐 그런 것처럼 뭐 있어요? 나는 춤추는 것 같진 않고 막 노래 들으면서 노래를 막 따라하고 그런 거. 아, 노래 듣는 거야. 뭐 술 마시면서 노래 듣는 거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지. 저는 주사가 없거든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취해도 그냥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는 편인데 집에 가면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을 다 벗지. 우선 현관부터 다 벗고 그걸 던져. 열이 많아서. 그걸 던져. 오늘 하루 수고했어. 오.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뭐 난장판이 돼 있어요 옷이. 오. 만취하면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면 가서 옷을 벗는 정도예요? 아 네. 그렇죠. 전 지금 만취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할 테니까 여기서도 혹시 막 너무 열난다 그러면 아니면 제가 이거라도 빌려드릴게요. 먼저 해.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게. 클럽에 들어갈 아 수 있게. 먼저 해야지. 빨리 해. 제가요? 마지막 짠하고 누나 끝내면 돼요. 그럽시다. 아유, 누나 너무 고마워요. 아유 진짜. 저는 꼭 극장 가서 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파과. 아유 감사합니다. 제발 대박 나라. 어서오세요. 형들 요즘 자주 보니까 좋네. 에너지의 원천은 아내의 사랑. 이 형은 여자가 너무 많아서 안 할 줄 알아. 우리 미래를 얘기하자. 진짜 미남이었어. 아, 그럼요. 내가 들은 얘기가 내가 작업한 곡을 다 지워버리고 자기 노래를 해놓은 거야. 누구냐? 절대 편집하지 마. 한번 하도록 할까요? 얘 썼어. 야 음악을 틀자. 어우 나온다. 여기야. 카랄랄라 짤랄랄라 동엽신과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한 짠짠해 짠짠짠해 더더더더더더 진하게 짠해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호철이 아직도 몰라 짠스들 쫓대고 알람 한 짠짠해 짠짠짠짠해 더더더더더 진하게